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제 검사 탄핵부터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지는데 민주당의 또 숨은 의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법 앞에 다 자신이 있고 당당하다라고 하면 법의 판결을 조용히 기다리면 돼요. 이렇게 언론전을 할 필요가 여론전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검사 탄핵부터 대통령 탄핵까지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것은 이게 전형적인 개벨스식 선동이라고 봅니다. 개벨스가 이렇게 말하죠. 여기 거짓으로 한마디로 선동하긴 너무나 쉬우나 이것을 해명하기 위해선 수십 수백 페이지의 문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 그 국민들이 진실을 알 때쯤이면은 이미 가짜를 거짓을 진실로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쓰는 전략이 이 전략이다.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지금 보면 이제 검사 탄핵을 넘어서 대통령 탄핵 청원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고 이게 100만을 넘어갔다라고 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 탄핵 청원을 처음 한 사람 혹시 알고 계세요? 누군지? 탄핵 청원 처음 한 사람이요. 무슨 시민단체. 네. 여기 촛불행동 공동대표 권오혁 씨라는 분입니다. 네. 이분이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6번이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에요. 북한 찬양 및 고무 등의 혐의입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이렇습니다. 재판부 판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권 씨가 2011년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고 북한 사회주의 체제 찬양 고무 하는 게시물들을 홈페이지에 올렸기 때문에 이적 표현물에 대한 반포, 소지한 혐의를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지금 감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서 한 표 한 표 행사에서 뽑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탄핵 청원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조한 사람이 약 100만 명 된다는 거예요. 자, 문재인 전 대통령도 140만 명이 탄핵 청원에 동원됐었습니다. 동의했었습니다. 제가 이때와 지금 다른 것 잠깐 설명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청원 140만 동의는요. 당시에 국민의힘 당원 30만 40만 명뿐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당원이 설령 다 했다라고 해도요. 100만 명의 국민들이 동원한 거예요. 예, 동의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요, 100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라고 하는데 민주당 당원만 240만 명입니다. 지금 현재. 자, 이런 부분들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들 당당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도 탄핵의 혐의가 전혀 없습니다. 탄핵이 될 이유조차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한 10초만 더 해도 될까요? 예. 그래서 이게 민주당에서 지금 이런 개벨스식 선동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대통령이 무언가 탄핵 사유가 있는 것처럼 중대한 잘못을 한 것처럼 지금 포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검찰로부터 재판부로부터 탄압받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근데 우리들은 이거 진실을 알잖아요. 우리가 이 진실을 알기 때문에 남은 토론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해야지 우리 자유우파가 보수 진영이 이 민주당 좌파 세력들의 이런 거짓 선동 들을 깨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남은 시간 동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매우 긴 10초였습니다. 감동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자, 전지현 변호사님 또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저는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을 존중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음식이 맛있다는 맛집을 갔어요. 예. 근데 맛집을 보고 우와 하고 있는데 미역국에서 딱 발견한 머리카락 그거 딱 하나 있으면은 이 집에 대한 이미지가 확 깎여버리고 그다음에 손님에 대한 예의가 없다, 청결하지 못하다, 불결하다 이런 선입견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당연히 그런 생각 드는 거죠. 근데 민주당이 지난 2일 날 국회의안과에 제출한 탄핵 소추안을 보면은 그렇게 오타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변호사 초보 때 서면 써가지고 이제 선배한테 검사 받으려고 갔는데 오타가 있으니까는 너는 밥에 머리카락 떨어져 있으면 먹어 안 먹어. 너 오타 있는 거 법원이 받아야 돼. 그리고 혼난 적이 있거든요. 예. 얼마나 대충 썼으면 오타가 있나고요. 그리고 사실관계 확인도 제대로 안 했어요. 김영철이 무슨 뭐 돈봉투 사건 관련해가지고 피의사실 공표했다 그러면서 날짜도 틀렸고 보도된 언론사 이름도 틀렸고 그다음에 그 아까 뻥 있죠. 어미준. 예. 압수수색 위법 주장했잖아요. 압수수색 그 날짜도 틀렸다는 거예요.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거는 그렇다 쳐도 날짜까지 틀렸다. 이거는 국민 앞에 밥상 차리면서 미역국에 머리카락 하나 집어넣은 거랑 똑같아요. 머리카락이 뭐야? 그냥 바퀴벌레 잡아서 집어넣은 거지. 예, 저는 일단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비슷한 일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할 때도 또 있었어요. 그때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하면서 뭐 이게 뭐 현실화되지는 않았었는데 그때도 탄핵소추안을 제출을 할 때 검찰청법에 따라서 어쩌고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이동관이 검사냐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은
옛날에 썼던 탄핵소추안을 복붙하다가 이렇게 복사해서 붙이기 컨트롤 C 컨트롤 V 누르다가 이거는 이제 이걸 이제 실수를 한 거거든요. 예. 이거는 국회 의안가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는 거는 국민들한테 보라고 하는 건데 국민들을 얼마나 존중하지 않고 예의가 없으면은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저는 국민보다 아버지가 더 중요하냐 묻고 싶습니다. 참으로 무성의하고 무례한 탄핵 진행 과정, 추진 과정이다라는 따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제 2분쯤 남았으니까 한 1분씩 말씀을 하시면서 정리 좀 해주시죠. 자, 김민수님. 네, 민주당의 무도한 지금 이 입법에 대한 폭주 그리고 지금 입법 독재 상황들을 온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무언가 무리한 상황들을 끝까지 계속 밀어붙이면 언젠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우리가 108석 이 여소야대 국면이라고 해서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 없다라고 손 놓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국민의힘 의원 한 명 한 명이 내가 전투병력이다. 내가 다음 배지를 달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민주당과 맞서 싸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소신껏 싸워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게 인물이나 계파를 중심으로 뭉치고 우리가 분열한다면 만약에 이 108명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국민의힘에서 이탈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성공을 이끌 수 없습니다. 민주당에게 정권을 반드시 내주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보수에 대한 가치와 신념을 먼저 단단하게 하고 우리 보수의 가치를 왜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해주고 계신지 이것부터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것에 제일 목표를 둬야 됩니다. 지금 우리 당에는 너무 많은 인적 자산이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 훌륭합니다. 나경원 후보 훌륭합니다. 원희룡 후보 훌륭합니다. 윤상현 후보 훌륭합니다. 이분들 모두가 다 보수의 훌륭한 자산입니다. 어떤 누가 대통령이 돼도요. 문재인보다 100배, 1000배, 만배 잘할 것이고 이재명보다 10만 배, 20만 배 잘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자산을 두고 우리들이 져선 안 된다. 이분들 모두가 보수의 정말 훌륭한 자산이니 이분들 인물 중심의 싸움이 아니라 정말 보수 이념 그리고 보수가 지키는 가치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라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 1분 40초 하셨으니까 전지현 네. 변호사님도 1분 40, 100초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 법사위에서 탄핵소추안 정식으로 이제 본회의에 회부하기 전에 예. 검사들 이렇게 한 명씩 불러가지고 또 무슨 조사를 한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이거 저는 조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지금 조사하는 게 너무나 뻔하고 예. 그다음에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제3자를 부르게 돼 있지 피소추자 당사자를 부르게 돼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답답한 거는 이분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더라도 이거를 지금 받아들이는 거는 아무래도 숫자가 더 많은 민주당의 의사에 따라 좌우될 염려가 많기 때문에 이게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가셔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민주당이 4명을 한꺼번에 부른다는 게 아니라 한 명씩 부르는 거는 쫄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검사들이 수명의 수사관을 지휘하고 이게 수사를 지휘하고 이끄는 일을 하다 보니까는 대부분 보면 그림력이 강하고 리더십이 있어요. 그래서 눈을 똑바로 치고 빤빤하게 법리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들 잘 모르니까 쫄 수 있거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명씩 부르는 것 같은데 이분들 다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뭐 돈봉투 사건 수사해가지고 내막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례하게 질문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은 그냥 받아치세요. 나 이재명 대표 거기 혐의 여기서 얘기합니다 하고 이렇게 조금 흘리는 거야. 그러면 나가 이럴 거 아니야. 그럼 얼마나 좋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되지. 나가다 들어오면 또 한다 그러면 또 나가라겠지. 저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물러서면 안 됩니다. 예, 아이고. 첫 번째 주제한 토론 아주 열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검사들에 대한 무더기 탄핵 진행, 탄핵 추진을 놓고는 민주당이 조금 너무 심하다, 국기문란이다라고까지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이 잘못하면 이 전국에 새로운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까지 분석까지 나옵니다. 언론 분위기도 심상치 않고 검찰 분위기도 심상치 않고 국민들도 이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또 주목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